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송달래라는 구둣방 주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나이 50을 넘긴 노장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신발 만드는 기술을 익혀 마을에서 유일한 구둣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송달래의 손에서 만들어진 신발은 튼튼하고 편안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그의 재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달래 씨, 이번에도 역시 최고의 신발을 만들어주셨어. 발에 꼭 맞는 것이 마치 내 발이 일부가 된 것 같소. 단골 손님 김노인의 말에 송달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과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제 솜씨는 한양의 명장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만 마을 분들의 발이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송달래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앉아 신발을 만들었다. 가죽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고 밑창을 붙이는 그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빚어낸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언제나 빠듯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 소식이 뜸했다. 가을의 마지막 날, 추위가 서서히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을 때 송달래의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은 상인들의 일행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특히 눈에 띄었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호화로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의 허리춤에는 비단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송달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분명 한양에서 먼 지방으로 장사를 떠나는 상인들의 일행이었다. 송달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 생각을 했다. 멀리 떨어진 한양에서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 그날 밤, 송달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의 장날에 내다 팔 신발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피곤함에 눈을 비비며 작업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주워들어 촛불 앞으로 가져가 보니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였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송달래는 깜짝 놀랐다. 주머니 안에는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 금액은 송달래가 평생 벌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 이것은 송달래의 손이 떨렸다. 이 주머니는 분명 오늘 마을을 지나간 상인들 중 한 명이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돈이면 자신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다. 아들을 한양에서 불러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도 한양으로 가서 더 큰 구둣방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송달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타인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 이 돈의 주인은 분명 그 상인일 것이다.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날 밤, 송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유혹이 끊임없이 싸웠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 상인을 찾아 주머니를 돌려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송달래는 마을 장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어제 지나간 상인들은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은 남쪽의 대읍으로 향했다고 들었네. 그곳에서 큰 장이 열린다고 하더군. 송달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읍까지는 좋기 사흘길이 넘게 걸릴 것이다. 게다가 그 길은 험한 산길과 깊은 계곡을 지나야 했다. 장로님, 저는 그 상인을 찾아가 이 주머니를 돌려주려 합니다. 장로의 눈이 커졌다. 자네가 미쳤나? 그 돈이면 자네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송달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편히 살더라도 제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정직함이 항상 존경스러웠네. 하지만 그 길은 위험하오.
도적들도 많고 날씨도 변덕스럽다네. 송달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만든 신발이 있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오후, 송달래는 간단한 짐을 꾸렸다. 자신이 만든 가장 튼튼한 신발을 신고 며칠분의 음식과 물, 그리고 그 비단 주머니를 꼭꼭 싸서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구둣방문에 잠시 여행 중입니다 라는 쪽지를 붙이고 대읍을 향해 길을 나섰다. 마을을 떠나는 송달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여행이 순탄하기를 기도했다. 송달래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이 여행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여정이 될 것이었다. 첫날의 여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송달래는 익숙한 길을 따라 마을에서 멀어졌고 해가 질 무렵에는 작은 시내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는 준비해온 보리밥과 김치를 먹으며 내일의 여정을 계획했다. 내일은 청룡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청룡고개는 이 지역에서 가장 험한 산길로 알려져 있었다. 도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송달래는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을 더 강하게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송달래는 일찍 일어나 다시 길을 나섰다. 서서히 산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풍경도 더욱 울창한 숲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신발의 편안함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걸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그는 청룡고개의 중턱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두 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거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그들은 분명 도적임에 틀림없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늙은이? 키가 큰 도적이 거칠게 물었다. 송달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저 대읍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읍? 뭐하러? 다른 도적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순간 송달래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다. 저는 구둣방 주인입니다. 대읍의 시장에서 가죽을 구하러 가는 길이지요. 도적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시선은 송달래의 허리춤으로 향했다. 분명 그곳에 값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짐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키 큰 도적이 명령했다. 송달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돈을 잃어버릴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다. 제발,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송달래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 모두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길 위에는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와 몇 명의 호위병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도적들은 당황하여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다. 송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리는 말을 멈추고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노인장, 괜찮으십니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송달래는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네, 다행히 대인께서 때마침 지나가셔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젊은 관리는 미소를 지었다. 청룡고개는 위험한 곳입니다. 노인장 같은 분이 혼자 여행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송달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 젊은 관리는 신뢰할 수 있어 보였다. 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인이 떨어뜨린 금화 주머니를 찾아 돌려주러 가는 길이라고. 관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정직한 분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희는 대읍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도적들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송달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그렇게 그는 관리의 일행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여행 중에 송달래는 그 젊은 관리가 이준이라는 이름의 암행어사임을 알게 되었다. 이준은 왕의 명령으로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노인장의 그 정직함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도덕성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송달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주는 송달래에게 방을 제공했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식사 중에 이주는 송달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양의 소식, 왕의 정책, 그리고 지방의 상황 등. 사실 제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대읍의 현감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송달래는 관심 있게 들었다. 그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장께서 찾고 계신 그 상인, 혹시 그 상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송달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상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주는 생각에 잠겼다. 대읍에는 큰 장이 열립니다. 많은 상인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달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이준의 도움으로 청룡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고 내일이면 대읍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 상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송달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는 아내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그의 정직한 선택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송달래와 이준의 일행은 이른 시간에 출발했다. 산길을 지나 점차 평탄한 길로 접어들자 멀리서 대읍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송달래는 내심 흥분되었다. 평생을 작은 마을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대읍은 새로운 세계와 같았다. 저기 보이는 것이 대읍의 성곽입니다.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준이 말했다. 성문에 도착하자 이준은 송달래에게 말했다. 저는 공무가 있어 현감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노인장께서는 혼자 상인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송달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십시오. 장터를 찾아가면 그 상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는 송달래에게 현감의 관저 위치를 알려주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송달래는 대읍의 번화한 거리로 들어섰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송달래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장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대읍의 중심부로 향했다. 장터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수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었고 구경꾼들과 구매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상인을 찾을 수 있을까? 송달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장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고급 비단과 보석을 파는 상인들에게 주목했다. 그가 봤던 상인은 분명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상품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송달래는 지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다방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잠시 쉬기로 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낯선 얼굴이신데 차를 가져다준 젊은 여인이 물었다. 송달래는 간략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금화 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상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송달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그분이 이홍상이 아닐까요?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최근에 한양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송달래의 눈이 반짝였다. 이홍상이라고요? 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보통 시장의 동쪽 끝에 있는 큰 비단가게에 있어요. 그곳이 그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송달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재빨리 차를 마신 뒤 시장의 동쪽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비단가게였다. 문 앞에는 두 명의 호위병이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호위병이 물었다. 송달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이홍상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호위병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그들의 주인을 만나고 싶다니. 주인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송달래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호위병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사내가 나왔다. 그는 송달래가 본 그 상인이 맞았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네가 내 물건을 찾았다고? 이홍상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송달래는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했다. 네, 대인. 제 마을 앞에서 떨어뜨리신 것을 주워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허리춤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홍상에게 내밀었다. 이홍상은 놀란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안을 확인한 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잃어버린 돈이다. 며칠 전에 잃어버려서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이홍상은 송달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구려. 이 돈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돌려주다니. 송달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제 본성이 아닙니다. 이홍상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내부로 들어오게. 자네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송달래는 이홍상을 따라 화려한 비단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비단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홍상은 송달래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자네의 이름과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네. 송달래는 자신의 이름과 마을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구둣방을 운영하는 장인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구둣방 주인이라고? 그렇다면 자네가 만든 신발이 그렇게 편안한 이유가 있었군. 이홍상이 송달래의 신발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홍상은 송달래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받았고 그에게 보상을 하고 싶어 했다. 자네에게 이 금화 중 일부를 주고 싶네. 자네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나 송달래는 공손히 거절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한 일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홍상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인가? 제 아들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인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 제 아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송하늘이라고 합니다. 이홍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것뿐인가? 물론 가능하지. 그런데 아들의 소식을 직접 전하는 것이 어떻겠나? 송달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직접요? 그렇다. 내가 다음 주에 한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자네를 함께 데려가고 싶네. 자네의 정직함과 기술은 한양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야. 송달래는 깜짝 놀랐다. 한양에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마을의 구둣방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감사합니다만 제 나이에. 이홍상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네. 자네의 기술과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곳에 며칠 더 머물 예정이니 천천히 생각해보게. 그날 밤 송달래는 이홍상이 제공한 객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양으로 가서 아들을 만나고 어쩌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평생 살아온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송달래는 이홍상의 가게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암행어사 이준을 마주쳤다. 이준은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송달래는 그를 알아봤다. 어사님. 이준은 주변을 살피며 송달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여기서는 저를 그냥 이준이라고만 불러주세요. 송달래는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 상인을 찾았습니다. 이홍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이홍상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송달래는 이준의 반응에 놀랐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준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홍상은 제가 조사 중인 현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송달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돈을 돌려준 상인이 그런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한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의 눈이 커졌다. 한양으로요? 왜죠? 송달래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홍상이 그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한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까지. 이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노인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홍상의 제안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라니요? 아마도 그는 노인장의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현감과 함께 백성들의 세금과 곡식을 착취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노인장 같은 정직한 분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송달래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만난 이홍상은 매우 친절하고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준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제가 뒤에서 도울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송달래는 이홍상의 가게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이홍상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생각은 해보았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는가? 송달래는 이준의 조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들도 만나고 싶고 한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홍상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좋아, 결정이 현명하네. 우리는 사흘 후에 출발할 예정이야. 그때까지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게. 송달래는 이홍상의 호의에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정말 이홍상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날 오후, 송달래는 이홍상의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다방에서 이준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홍상이 사흘 후에 한양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했고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그때쯤 조사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노인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달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홍상이 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준은 신중하게 말했다. 아마도 노인장의 정직한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신뢰성을 더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노인장을 통해 더 많은 장인들에게 접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의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송달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나요? 이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주변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노인장께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이틀 동안 송달래는 이홍상의 가게에 머물며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홍상은 여전히 친절했고 송달래에게 한양에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한 송달래의 신발 만드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자네의 신발은 정말 특별하군. 한양의 귀족들은 이런 편안한 신발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네. 송달래는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내심 이홍상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했다. 그는 이홍상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송달래는 우연히 이홍상과 다른 상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송달래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노인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요? 그저 낡은 신발이나 만드는 촌부인데. 낯선 상인이 물었다. 이홍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노인의 정직함이 필요해. 우리가 한양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정직한 사람의 이미지가 도움이 될 거야.
게다가 그의 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그 아들을 통해 관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야. 영리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그 노인이 우리 계획을 알게 되면 어쩌죠? 이홍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렇게 되면 적절히 처리하면 돼. 한양은 넓고 사람들은 많지. 한 노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누가 신경 쓰겠어? 송달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홍상은 그를 이용한 후에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준 어사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이홍상의 가게는 호위병들로 가득했고 그가 의심을 받는다면 즉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송달래는 밤을 보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준의 경고와 이홍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튿날 아침, 송달래는 긴장된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이홍상의 아침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이홍상은 여전히 친절하게 그를 대했지만 송달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알고 있었다. 오늘 정오에 출발할 예정이네. 모든 준비는 되었나? 이홍상이 물었다. 송달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잠시 시장에 나가 필요한 것을 더 사와도 될까요? 이홍상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정오까지 돌아오면 돼. 송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이준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서둘러 이홍상의 가게를 나와 이준이 머물고 있다는 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관에 도착했을 때 송달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준은 전날 밤 급히 떠났다고 했다. 현감의 부하들이 그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안전을 위해 대읍을 떠났다는 것이다. 어사님이 노인분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한양에서 만나자고요. 송달래는 절망감에 빠졌다. 이준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는 혼자서 이홍상의 계략에 맞서야 했다. 그는 여관을 나와 시장을 무작정 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 그는 우연히 이틀 전에 만났던 다방위 젊은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야채를 사고 있었다. 아, 할아버지. 여인이 송달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 상인을 찾으셨나요? 송달래는 망설였다. 이 여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여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홍상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희 다방 주인님이 그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송달래는 희망의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홍상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 오빠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상인들의 마차를 모는 마부입니다. 오늘 한양으로 가는 다른 상인들이 있을 거예요. 송달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여인을 따라갔다.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고 그녀의 오빠 서주는 대읍의 여러 상인들을 위해 마차를 모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서주는 송달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홍상은 위험한 자입니다. 현감과 결탁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주는 오늘 오후에 한양으로 떠나는 또 다른 상인의 마차를 소개해 주었다. 그 상인 김성아는 이홍상의 경쟁자로 이홍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즉시 송달래를 돕기로 했다. 이홍상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면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 마차에 타고 한양으로 가십시오. 이홍상에게는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알릴 것입니다. 송달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김성안의 마차에 숨어 대읍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홍상이 그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이홍상의 가게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송달래가 돌아오지 않자 이홍상은 분노했고 그를 찾기 위해 부하들을 시장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송달래가 김성안의 마차를 타고 대읍을 빠져나간 후였다. 마차 안에서
송달래는 김성환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금화 주머니를 발견했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홍상의 계략에 대해서도. 김성환은 감탄의 눈빛으로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정직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정직한 분을 만나기 쉽지 않죠. 송달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단지 제가 믿는 가치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김성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한양의 권력자들에게요. 마차는 계속해서 한양을 향해 달렸다. 송달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연 한양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홍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한양으로 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평화로웠다. 김성환은 송달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양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송달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홍상이 우리를 쫓아올까 걱정되시나요? 김성환이 송달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송달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성환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길로 왔고 게다가 이미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지나며 밤에는 여관에서 쉬었다. 송달래는 김성환의 호의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여행 5째 날, 그들은 마침내 한양의 성문에 도착했다. 송달래는 숨을 들이켰다. 거대한 성벽,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그에게 압도적이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김성환이 말했다. 한양에서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송달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균관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환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먼저 제 집에 머무르십시오. 내일 함께 성균관을 찾아가 보죠. 송달래는 김성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한양의 밤은 그가 살던 마을과는 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순찰하는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상인들의 외침까지. 다음 날 아침, 김성환은 송달래와 함께 성균관으로 향했다. 성균관 주변에는 많은 서당과 학생들의 숙소가 있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송하늘을 찾았다. 송하늘이라는 학생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 서당에서 송하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송하늘이요? 그는 우리 서당의 학생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조판서 김공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달래의 눈이 커졌다. 이조판서의 집에서요? 서당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학문이 뛰어나 김공의 눈에 들어 자제들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김성환은 송달래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단하군요. 아드님이 출세하셨네요. 송달래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의 아들이 이조판서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다.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른 아들 앞에 촌스러운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김성환은 송달래의 표정을 읽고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은 분명 아버님을 만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조판서의 저택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송달래는 압도되었다. 웅장한 대문, 높은 담벼락,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위험 있는 호위병들까지. 저 송하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송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위병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그의 초라한 차림새가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호위병이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송달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김성환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잠시 후 호위병이 돌아왔다. 들어오십시오. 송 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달래는 떨리는 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정원, 정교한 건축물, 그리고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런 곳에서 자신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들은 작은 서재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송달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분명 그의 아들 송하늘이었다. 아버지. 송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송달래를 바라보았다. 송달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늘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송하늘이 먼저 다가와 송달래를 꼭 안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편지라도 보내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송달래는 간략하게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다. 금화 주머니를 발견한 것부터 이홍상과의 만남, 그리고 김성안의 도움으로 한양에 도착한 과정까지. 송하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홍상은 악명 높은 상인입니다. 이조판서 대감께서도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계셨어요. 김성안은 송달래와 송하늘이 오랜만에 만난 것을 배려하여 자리를 비켜주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부자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송하늘은 아버지를 자신의 거처로 안내했다. 그곳은 저택 내에 있는 작은 별채로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항상 고향에 돌아가 뵙고 싶었지만 공부와 일로 인해 미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달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송하늘은 자신이 어떻게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조판서의 눈에 들어 가정교사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송달래는 마을의 소식과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제 한양에 계속 머무르실 건가요? 송달래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나는 항상 우리 마을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홍상이 날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구나. 송하늘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 이 일을 이조판서 대감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홍상의 악행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송하늘은 이조판서를 찾아가 송달래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조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송달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저의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홍상의 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조판서는 송달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송달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송달래 선생,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 정직함이 이렇게 빛나는 경우를 보기 드물지요. 송달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대감,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조판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정직함이 이 세상에 더 필요하오. 이홍상에 관한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암행어사 이주는 이미 한양에 돌아와 그의 조사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어. 당신의 이야기와 일치하는군요. 송달래는 안도했다. 이준이 무사히 한양에 돌아왔다니 다행이었다. 이홍상과 그와 결탁한 현감은 곧 체포될 것이오.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어. 송달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이조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송달래 선생, 한양에 머물며 궁중의 신발을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신의 기술은 매우 특별하다고 들었어. 송달래는 깜짝 놀랐다. 제가 궁중의 신발을 만들라고요? 이조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만든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 편안하면서도 튼튼하다고. 그런 기술이 궁중에 필요하오. 송달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대감. 하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조판서와의 만남 이후 송달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양에 머물며 궁중의 신발을 만드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홍상과 그와 결탁한 현감이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암행어사 이준의 보고와 송달래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준은 송달래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의 용기와 정직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달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정직함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홍상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혀왔습니다. 그의 악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송달래는 한양에서의 일주일을 보내며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그는 또한 김성한과도 친구가 되었고 그를 통해 한양의 다른 장인들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송달래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다. 마을의 작은 구둣방,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흔적들. 결국 송달래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이조판서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대감,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평생을 보낸 그곳에서 계속 신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조판서는 약간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의 뜻을 표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한양을 방문하여 궁중의 신발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송달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한양을 방문하여 대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 송하늘은 아버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해했다. 아버지, 자주 뵐 수 있도록 저도 고향을 방문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송달래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과 재산보다 정직함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송달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내가 항상 너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란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지. 다음 날 아침, 송달래는 한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이조판서는 그에게 선물로 고급 가죽과 도구들을 주었고, 김성환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자신의 마차를 제공했다. 곧 다시 만나요, 아버지. 송하늘이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송달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곧 다시 만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평화로웠다. 마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송달래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마치 꿈 같은 모험이었다. 금화 주머니를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 위험한 여행, 이홍상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의 재회까지. 송달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정직함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처음에는 위험에 처했지만 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송달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었다. 송달래, 돌아왔구려. 우리는 자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했다네. 마을 장로가 말했다. 송달래는 간략하게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놀라워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켰다니.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다음 날, 송달래는 자신의 작은 구둣방을 다시 열었다. 그는 이조판서에게 받은 고급 가죽과 도구들로 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고 주변 마을에서도 그의 신발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송달래는 1년에 몇 번씩 한양을 방문하여 궁중의 신발을 만들었다. 그의 아들 송하늘은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고 자신의 능력과 정직함으로 점차 높은 관직에 올랐다. 세월이 흐르고 송달래는 노년을 맞이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정직했다. 젊은 장인들이 그에게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송달래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함의 가치도 함께 가르쳤다. 진정한 장인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송달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후에는 정직한 구둣방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정직함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 마을의 작은 구둣방에서 시작된 송달래의 여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의 정직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송달래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특히 한양의 신발 장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의식이 매년 열렸다. 정직한 구둣방 주인의 날이라 불리는 이날에는 모든 신발 장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최고 작품을 전시하고 송달래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발 중 하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전통을 이어갔다. 송달래의 직계 후손들은 대부분 학자와 관리의 길을 걸었지만 가문이 전통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신발 만드는 기본 기술을 가르쳤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전하는 방법이었다. 조선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도 송달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정직한 구둣방 주인이라는 말은 정직함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송달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금화 주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과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진정한 부는 금화가 아닌 정직함과 원칙 있는 삶에서 온다는 송달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있다.